안녕하세요, 마스다입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영상을 올림으로써 좀 몰랐던 정보라든가 그리고 좀 흐려졌던 경각심을 되살리자는 의미로 이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 몸 상태는 후유증 없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이제 5월 24일 월요일에 제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6월 2일에 격리가 끝나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이제 한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경위를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5월 19일 날 제가 운동을 좀 다녀왔는데, 그 운동을 다녀온 멤버 중에 한 명이 열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증상이 없었는데 24일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바로 PCR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두세 시간 후에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진짜 눈앞이 하얘지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일단 지금부터 집 밖에 나가는 외출을 금지하고 대기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집에 있으면서 그 전화를 끊고, 처음에는 너무 멍했다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주에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서 그 보건소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역학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확정을 받고 나면 뭐 수요일날 걸린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주에 만났던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다 돌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걸리고 말고 그런 생각보다 그 주에 만났던 사람들이 뭐 진짜 가족들도 만나서 애기들도 있었었고, 뭐 나이 드신 고령자분도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감염이 됐던 간에 제가 누구한테 감염을 시켜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때문에 정말 증상이 심해져서 위독해진다든가, 그럼 얼마나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그런 생각 저런 생각에 정말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연락을 다 돌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 저는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나도 음성 판정 받았어. 저도 음성입니다. 올 때마다 이제 저는 안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 다음 날까지 그 시간이 이제 지속이 돼서, 그때까지는 정말 어떤 생각으로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가장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보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받아서 나도 음성 판정 받았어 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나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 하나에 정말로 너무너무 신에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약간 미열도 있는 것 같고 갑자기 긴장을 이제 훅 풀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증상이 살짝 오더라고요. 어떤 증상이었냐면은, 뭐 열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위화감을 느꼈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냄새가 안 나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데, 그렇게 증상이 오고 나니까 갑자기 턱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그 급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괜찮다가 갑자기 저녁이 돼서
심각하게 돼서 뭐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갑자기 밀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열흘 동안을 저는 집에서, 증상이 아주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열흘 동안 제 집에 있으면서, 그게 저 옛날에 다른 걸로 이제 병원에 입원도 오랫동안 해본 적도 있고 한데, 병원에서 격리를 하는 거, 병원에 있는 거랑 집에서 격리를 하는 거랑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 불안감이라고 그럴까? 정말 차원이 다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예,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그 후각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후각은 돌아왔는데, 정말 그 안에는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생사를 확인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전화 한 통이 정말로 많이 위로가 되고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후각이 돌아오고 나니까 좀 불안감이 좀 살짝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됐었으니까, 한 4, 5일 지나고 나서 좀 그 불안감도 좀 덜 해주고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gat혀 있는 거죠. 이게 보건소에서는 매일 하루에 아침에 전화만 와요. 전화가 와서 몇 도였는지, 열하고 그 산소 농도만 체크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별로 그렇게 뭘 물어보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많이 물어봤지. 격리를 느낀 게, 이 일본이란 나라, 이 확진자들에 대해서 정말 관리가 너무너무 소홀해도 너무 소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맘만 먹으면은 나갈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 무슨 어플을 깔아서 위치 추적을 한다든가, 집 밖에 절대로 못 나가게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그게 없고 그냥 아침에 전화 한 통 오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내가 솔직히 어디 가서 내가 산에 등산 가갖고서는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확진자들 중에 자가격리한 사람들은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으려나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아무런 규제도 없고 너무 허술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보건소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저것, 아니 뭐 진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슬슬 넘어가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전 집요하게 막 물어봤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근데 결론은 다 허술합니다. 일본은 정말 허술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흘이 지나면은 그 자가격리 해제, 뭐 일본에서는 이제 행동 제한 해제라고 하는데, 행동 제한 해제 통보가 전화로 옵니다. 이제 일주일째 됐을 때 열이 없고 다른 증상이 이제 없었을 때는 그 3일 후에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해제 통보가 전화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는 되게 웃기는 게, 그 전화 받았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밖에 이제 나가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회사 나가셔도 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된대요. 근데 나도 불안하잖아요. 나도 지금 이거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건지 또 아직 불안하고, 그렇다고 PCR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나도 PCR 검사를 받으면 분명히 양성이 나온대요. 또 그 확진을 받았는데 열흘 뒤에 한 20일에서 30일 정도까지는 증상이 다 끝나고 나서도 PCR 검사 받으면 거의 다 양성 판정이 나온다대요. 대신에 감염성이 이제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된다는 그 해제 통지를 해주는 건데, 그거 뭐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내가 나가면 그 확진, 어제까지 격리당했던 사람을 제가 오늘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지. 그러니까 저는 빨리 나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저는 얻기 위해서
보건소에다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병원에다 전화해서 병원에다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그래서 받은 정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정보를 모르잖아요. 이 세상 코로나가 걸리기까지 감염 경로라든가 걸리고 나서 그 증상이 어떻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접할 수가 있지만 확진자가 완치된 이후의 그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 사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 이렇게 녹아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매개체들이 좀 더 완치자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좀 더 부드럽게 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보 발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가 지금 너무 길어지고 너무 또 좀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너무 안이하게 경계심 자체가 이제 너무 풀린 거죠 이제. 근데 걸려 보니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내 몸이 아픈 거 물론 저랑 같이 걸린 사람 저는 무증상이었다 하더라도 저랑 같이 걸렸던 사람들은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같이 연락을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매일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열을 갖다 버티신 분도 있고 또 그 가족들 아이들까지 걸려서 아이들 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떨 것이며 본인들이 아직 어리신 분도 있으시네요. 본인 때문에 부모님이 또 걸렸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내 몸이 힘든 것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거지만 내가 남한테 감염을 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얼마만큼 힘들지.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감염을 시킨 분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살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양성 판정 받자마자 전화를 돌려서 그 PCR 검사 결과를 들을 때까지 그 이틀간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겪어서는 안 될 경험을 저는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보다 그 정신적으로 힘든 게 훨씬 더 큽니다. 완치되고 나서도 다시 이 사회에 돌아오기까지도 힘들었어요. 네, 또 사람을 만나는 데까지도 제가 이 3주가 지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정말 나는 절대로 안 걸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걸려서는 안 될 병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